자, 이번 시간에 논의드릴 주제, 말소 등기 중에서 신청에 따른 말소 등기라는 얘기를 가야 되는데, 자, 요 얘기하려면 기본적인 용어부터 체크를 하고 가야 되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등기 분류라고 해서 기입 등기라는 얘기가 있었죠. 해서 어떤 원인,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가리켜서 기입 등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재는 24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 이걸 이름하여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렇게 기입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등기부와 실체 관계가 일부가 불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는 등기가 경정 등기이거나 변경 등기가 되게 된다. 해서 경정 등기거나 변경 등기가 되게 된다. 해서 일부 불일치라고 하는 것이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면 경정 등기 7년 동안 지금 한 개 나왔습니다. 의미 없고요. 변경 등기 작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됐었죠. 해서 후발적으로 등기부의 내용과 일부가 불일치하게 된다. 실체 관계가. 그러면 요 바꿔주는 거.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인데 4층이 됐다.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꿨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 주소가 바뀌었다.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경 등기라고 부르게 될 텐데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은 표제부의 변경 등기라고 해서 두 개 토지를 두 개 건물 각각 등기가 있는데 이걸 합병 등기 또는 합필 등기를 하고자 한다 했을 때 출제 포인트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을 때만 뭐가 가능하다. 합필 등기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권리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예를 들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주등기, 부기등기 할 때 채권액을 또는 전세금을 증액 등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얻어야 되고요.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얻으면은 부기등기가 되겠지만은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멸실 등기 큰 쟁점 안 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면 말소 등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 경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변경, 경정 등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전부가 불일치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뭘 한다? 말소 등기를 하게 된다. 문제는 말소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워내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 아까 우리가 근저당권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바로 돈을 다 갚게 되면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물상 보증인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후순위 권리자나 채무자의 경우는 채권 전액을 변제하지 소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외 쟁점으로서 말소 회복 등기를 잘못 말소했을 때 되살리는 것을 가리켜서 말소 회복 등기. 그래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 주등기, 부기등기 할 때 바로 이어져 있잖아요. 바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주 등기. 나머지 모르면 다 부기 등기가 된다. 작은 테크닉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 등기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부기 등기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아까 우리가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의 존속기가 만료가 되고 나서 가능했었고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가능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형식상 다 뭐가 될 것이다? 부기 등기라는 형식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소 등기는요 단독으로 한 두 문제까지 뽑아낼 수 있는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뽑아낼 수 있는 게 말소 등기라는 개념이 될 테고 그 얘기 나온 김에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여러분 교재 246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게 있죠. 그래서 판결 등 관련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이행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모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10년 지나도 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한 자는 판결문에 근거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거. 형성 판결했으면 승소한 자, 패소한 자 불문하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권 판결, 좀 이따 논의할 주제인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고 전세금도 다 지급했었는데 미처 말소 등기가 안 되고 연락이 안 된다, 전세권자하고. 그러면 이미 전세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해서 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재권 판결을 받아서 다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가등기와 관련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판결 등 외 원인 관련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 지격계획 같은 얘기, 상속과 수용,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게 신탁 등기,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등기 명령 표시의 변경 등기, 멸실 등기 등은 해석상 당연히 단독 신청의 대상이 되게 된다. 뭔 얘기하려고? 등기 말소 신청은요, 당연히 공동 신청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7페이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연히 어떻다? 공동 신청. 누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어떻다?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라고 해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 게 있었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 을의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등기 권리자는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설정 등기를 할 때도 따로 얘기하지 않게 되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논리 구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타나 있었던 거 있었죠. 어디에서? 여러분 세법 내용 중에서 등록 면허세라는 주제 다시 한번 가서 체크를 해야 돼요. 오타나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세법에서 등록 면허세 지방세 일종이 됐던 것이고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자, 해서 보게 되면은 등록 면허세라는 주제를 보게 되면 269페이지에 270페이지를 봐야 되지. 그래서 27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오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에서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거의 과례로 등기 명인 오타고요. 등기 권리자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해서 등기 권리자가 등록 면허세 납세벌 의무를 지게 된다 해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저당권자가 어떻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것. 그리고 만약에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저당권 설정자라는 사람이 어떻다?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이제 세법이 좀 어렵게 나왔던 적이 있었죠. 해서 지금 약간 주제는 다르긴 하지만은 여러분 교재 기준 269페이지 가서 보면 등록 면허세 세율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일단 퍼센트는 0.2%니까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지상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0.2%, 교재 269페이지 하단부 지역권 설정 이전 등기는 요역지 가액의 0.2%, 아까 승역지 아니라 뭐가 된다? 요역지 가액의 0.2%. 요거 따로 기억해달라고 밑줄을 그어달라고 제가 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의 0.2%. 최근에 한번 시험 문제 답이 됐었고요. 전에 나왔던 것이 임차권 설정 이전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얼마? 0.2%. 이걸 이제 임차 보증금에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었죠. 저당권의 설정 이전 등기는 채권 금액의 0.2%. 그래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같은 맥락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시 말소 등기 신청에 따른 말소 등기 얘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말소 등기 신청도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 근데 이미 공부한 것처럼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어떻다? 등기 의무자가 없어.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한다. 그 다음에 이행 판결, 똑같은 구조죠. 이게 이제 이행 판결이 있게 되면은,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큰 쟁점 안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재권 판결이 있게 되면 역시 등기 권리자가 다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재권 판결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전세권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해서 자 지금 자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과거에 다 반환을 했습니다. 원래 전세권 말소 등기 같이 하러 가기로 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갔어. 그리고 나서 을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거나 등등 연락이 되지 않아. 그랬을 때 갑이 이 문제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공동 신청할 방법이 없거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뭘 한다고요? 자, 이 자신이 전세금을 반환했다라고 하는 자 일정한 서류 증명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재권 판결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러면 이제 연락이 없게 되면은 이 전세권 죽었다라는 판결, 이걸 우리가 재권 판결이라 부르게 될 테고, 재권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 이 판결문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할 때 주의하실 게 앞에 설명드린 주제인데요.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께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어떻다? 공동 신청이 되게 된다. 주의하셔야 돼.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께는 단독 신청의 문제로 갔던 것이고,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공동 신청. 따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논리체계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 그냥 외워버리는 게 서로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께 말소 등기는 어떻다? 이것은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제 보셨고요. 자, 주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자 말소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진짜 간단한 주제인데 더럽게 많이 다뤄지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해서 심지어 자 가십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 X 부동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얘가 전세권 자체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다? 전세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뭐 지상권자도 마찬가지야. 가압류권자도 마찬가지. 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 세 개 나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누가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냐? 전부가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죽어버리면 이 뒤에 있는 등기도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떻다? 이때는 전부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려우니까 버리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자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나와 있죠. 자,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 지상권을 담보로 병이라는 사람이 뭘 가질 수 있다? 저당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등이 만료가 되면 이제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갑이란 자 토지 소유자와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상권이 확 죽어버리게 되면 누가 문제가 돼?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연히 어떻다?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전세권을 담보로도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전세권에 대한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저당권자의 어떻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논의의 핵심 이슈는 일단은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그 뒤에 뭐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저당권자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의 논의의 전제는 뭐냐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다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외워야 했던 것은 소유권 보존계 말소 등기할 때는 전부의 어떻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 세 개 외우지 마. 외워봤자 의미 없으니까 전부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지상권, 전세권은 쉬웠잖아. 뒤에 있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저당권밖에 없으니까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 주제가요, 저당권에 관한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저당권을 목적으로 또 다른 권리가 설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지,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가 돈을 다 갚아가지고 돈을 다 받아서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뒤에 권리자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 뒤든 밑이든 위에 아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실제 외울 건 두 가지지.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전부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어떻다? 아무한테도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골고루 출제가 돼. 심지어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해. 그래서 이 공부가 좀 돼 있으면요. 더럽게 유치한 것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앞에서 우리가 민법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세팅이 돼 있으면 등기법은 사실 거저먹는 과목입니다. 거저먹는 과목인데 물권이 그게 세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등기법이 겁나 어렵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업어치고 매치고야. 해서 지금 논의 쟁점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어떻다? 전부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아무한테도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자의 승낙만 받으면 된다. 딱 거기까지만 가셔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후순위 권리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는 이런 식인데 쫓아가지 마. 많이 하려고 하지 마. 많이 해봤자 어차피 잊어먹는 거 많아져. 적게 해야지 잊어먹는 거 적어져. 그래서 상처도 적어. 해서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 등기 다시 갑시다.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도 없다. 단독 신청. 한편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하고자 할 때 혼자 가서 하는 건데 말소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누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냐? 전부가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에 관한 말소 등기, 돈 갚으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이때 말소 등기 문제가 나올 텐데 등기 권리자, 등기 무자 공동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때 그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라고 해서 다 끝났어요. 요즘에는 거의 문제 포인트가 뭐가 주로 이슈가 되냐면은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걸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말소 등기의 신청 관련해서 제3자의 승낙서를 어떻다?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주 등기의 방식으로 기록한다. 아까 우리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 뭐 따로 외울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실 주제가 직권 말소. 겁나 중요해. 이게 등기상 이해관계인 얘기랑 연계가 되는데 깜빡 놓칠 수 있어. 이게 그리고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해서 자 가십시다. 지금 등기관이 지금 소유권 보존기에 말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았을 거야. 그래서 승낙서를 가져왔어. 그런데 소유권 보존기를 죽이게 되면 뒤에 있는 등기는 어떻다? 당연히 어떻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등기관은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이걸 갖고 장난을 친다고 다시 갑시다. 등기라고 하는 게 신청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 있고 촉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직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승낙을 받아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이 또 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뒤에 있는 지상권도 말소를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 자기는 승낙서만 첨부해가지고 딱 던져놓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뒤져버리니까 뒤에 있는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니까 등기관은 알아서 어떻다? 직권으로 직권 말소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왜? 여기 보다가 제3자의 승낙까지 잘 따라와. 그러다가 이제 한숨 놓이면서 놓쳐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승낙서를 첨부했던 사람의 등기는 이미 저 앞에 있는 등기가 말소가 되면 뒤에 있는 등기는 다 무효가 돼버린다고. 객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인 등기니까 등기관은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다. 자, 첫 번째 제일 유치한 게 공동신청. 이건 뭐 사람된 도리라면 알겠지. 모름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에 거의 문제의 맥락은 바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할 때
말소 등기 신청이 있는 부분도 말소를 하겠지만 그 뒤에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서를 제출했던 그 사람들의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신청 중요치 않고요. 뒤에서 나오는 거 제3자 명의 등기 승낙을 얻게 되면 등기관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서 거의 다 끝나요. 제3자 승낙 얘기하고 직권 말소 얘기로 다 끝나게 되는데 책에상 보면 말소 회복 등기 신청 따로 얘기하면 무조건 다 뭐야?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다 뭐라고? 하나는 읽지 말라고. 읽으면 죽으니까 그걸 머릿속에 쳐 들어갈까 같지가 않아.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공동 신청. 아닌 거 단독 신청하는 것만 몇 개 외우는 거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 그럼 내용 모르면 무조건 다 어떻다? 공동 신청.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권리자 등기무자 문제가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어떻다?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 물론 맨날 똑같은 거 이행 판결했으면 어떻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냥 던져주는 지문이 될 테고 이게 재밌는 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도 어떻다? 등기상 이해 관계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거 몇 번 우려먹었거든요. 그리고 말소 회복 등기에서 유일하게 쟁점이 됐던 게 뭐라고요? 자, 이게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상 이해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렇게 또 나름의 이슈라고 해서 겨우겨우 그냥 숨 붙어서 겨우겨우 쫓아왔더니만 이 망할 놈들이 계속 제3자의 승낙. 자, 다시 갑시다. 제3자의 승낙. 제3자의 어떻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3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무효가 됐다면 등기관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제3자의 범위가 뭐냐 할 때 말소 등기할 때는 소유권 보존권 말소 등기는 전부가 다 바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저당권 말소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은 그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거의 문제가 제3자의 승낙이라고 하는 거. 거의 모든 얘기가 제3자의 승낙이라는 얘기로 귀결되게 됩니다. 왜? 말소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누가 제3자가 계피를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승낙이라는 것이 요구된다. 그 외 구질구질한 얘기. 아까 소말전 승액스,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런 얘기 했을 때, 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라고 하는 것. 뭐 이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큰 이슈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소 등기 신청 관련해서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기억해야 되고 한편 이렇게 승낙을 한 제3자 명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권이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긴장 놓을 때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어떻다? 그 사람의 승낙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야? 말소 등기만 튀어나오게 되면 승낙이라고 하는 거. 승낙한 사람의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도 어떻다? 바로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신청에 따른 말소 등기는 모든 얘기 핵심이 뭐야? 바로 승낙이라는 거. 승낙이라는 것으로 거의 다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신청에 따른 말소 등기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 설명드리겠습니다.